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이거 좀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래는 논설문이에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글이고요. 예증적, 과학적 뭐 이런데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그냥 노잼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 과학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연구 규제해야 된다. 아니다. 과학연구하는데 무슨 규제냐. 오히려 더 규제를 풀어가지고 더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론처럼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너넨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 논거 제시했고요. 시간 순서에 따라 입장 관련 사회적 역사적 배경 제시했고요. 상반기 주장 절충하는 해결 방안 모색의 필요성. 그러니까 해결 방안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해결 방안이 필요한 쪽으로 얘기를 해주죠. 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1996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다. 돌리는 다자란 양의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다.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 양의 젖 생산 유전자에 이식하여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만든 양들입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로 이를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일단 쓰세요. 돌리, 폴리, 몰리, 그리고 얘네가 복제한 연구의 의의는 이겁니다. 인간 질병 치료가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고, 이러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결국 그 양 복제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나랑 똑같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좀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관한 영화도 많이 있죠.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입니다. 자, 이거 밑줄 치세요.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이래요.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쟁점. 결국 우리 그래서 얘기하는 건 거의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야?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보장해야 한다의 논거. 야, 논거가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논거 맞구나.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오히려 쪽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규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 이거 밑줄 치시고, 저거를 뭐라고 쓰시냐면 인간 배아 복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입니다. 규제해야 한다의 논거. 그래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그냥 주구장창 인간 복제 하라는 소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1, 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막으면 안 된다고. 한 번 해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학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인체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는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객관적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하고 따라서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게 과학자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대요. 자, 여기 씁시다. 그 과학의 연구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 줄일게요. 쓰기 너무 힘들어. 과학 연구 보장 측의 주된 주장. 아니 이거는 분명히 특수한 거다. 우리는 객관적 진리 탐구다. 뭐 이걸 우리가 뭐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이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계약이 맺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발달을 하면은 이제 전쟁에서 안 쓰인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근데 봅시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계약이 맺어졌대요.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과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의 제1차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괄호 치세요.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관이었던 농업, 의료 및 군사 부문의 성향 해서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을 왜 하냐면 이게 제1차 사회계약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즉 공공의 이득,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게 제1차 사회계약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 미국의 과학자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게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어요. 자,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것도 뭐야? 헌법 조항이죠. 자유를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높은 게 헌법 아닙니까?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범주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헌법 제22조 1항의 의미래요. 왜냐하면 학문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결국 이런 것도 뭐 정치적으로 쓰지 말라는 염두의 헌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자유다 이렇게. 그렇다면 과학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그럼 이제 반대가 나오겠죠. 혹여 과학연구로 말미암아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러한 질문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기본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밑줄 치세요. 과학, 연구, 자료. 아, 자료? 뭔 미친 소리요? 과학, 연구, 자유, 과학 연구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한번 읽어볼게요.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희생된다라는 소리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괄호치고 쓰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이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커진다,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책임에 대한 사회적 입장입니다. 이제 어디 갔냐?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자 사이에 제2차 사회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대요. 제2차 사회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제2차 사회계약의 의미입니다.
제2차 사회계약의 의미예요. 아, 뭐가지? 이 새로운 사회계약하에서의 대부분의 과학연구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지원이 아닙니다. 날아가는 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밑줄 치고 이게 1차 사회와의 좀 차이점이에요. 제2차와 뭐야 이거 이제 2차와 제 1차 지문 개노잼이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과제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 바뀐 그 연구 방법입니다. 그에 따라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기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도 나는 책임을 피할 수가 있죠. 왜? 나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저게 내가 한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거 쓰세요.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다음에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 연구 부정 행위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 이게 2. 이건데 이 제2차 사회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점차 퇴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부분. 제2차 사회계약에 따른 과학연구의 문제점으로 인한 과학연구 자유가 그에 나타난 입장의 변화라고 하는데요. 아, 이거 존나 다 쓰기 귀찮은데? 어떻게 줄여봅시다, 이거. 아씨. 2차 사회계약에 따른 과학연구 문제점으로 인해 과학연구 자유에 나타난 입장으로. 과학연구 문제점, 문제점으로 그냥.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난 입장의 변화. 아니, 이 앞부분. 쉣! 이거 다 써가네? 그래서 이거는 제2차. 제2차 사회계약 문제점으로 인해 나타난 입장의 변화라고 쓰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차 사회계약으로 되면서 이제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만약에 뭐 국가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과학개발 연구인데 막 부풀려서 나타낸다거나 아니 막 속인다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요. 이거 우리는 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빨리 돈 주세요. 지원해줘.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 막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아이씨 이거 더 빡세게 쪼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또 자유를 해주면 이 새끼들 그냥 또 막 지랄 날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생각,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 갔어? 그리고 과학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부분.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규제가 필요하다. 자, 결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에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경우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이죠? 밑줄을 치고 씁시다.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을 위한 촉구. 자, 이렇게 해서 요 단원도 끝입니다. 하면서 뭐 모르시는 거 카톡으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오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고 추가 문제도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